아직 블랙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요게 이제 다음 주 되면 완벽하게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한 3년 반을 대표 사업자를 할 때 이 사포닌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10여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264만 원. 그럼 1년치입니다. 1년치. 264만 원이 엄청나게 매출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아주 그 깊은 동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또 미네랄이라는 물질을 만나면서 또 제가 한번 다시 이제 날개를 펴고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만두고 이제 세형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고르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어떻게 사포닌, 그렇죠? 흑산 이 물질과 미네랄이 결합될 수 있는 막강한 제품이 이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은 정말 누구보다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드시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세흥이고 우리 제품의 브랜드명은 렉스 블랙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의 재료는 흑삼하고 그리고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1가지의 부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한의원에서 약재를 지으면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갈수록 이게 약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어떤 원재료마다 법제를 해야 됩니다. 중금속과 독소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약효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법제라고 하는데 그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법제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감초 몇 그램, 뭐 녹용 몇 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끓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맥스 블랙의 31가지 부원료는 각각의 원재료마다 전부 다 법제를 했습니다. 정성 들여서. 그래서 넣었기 때문에 그 더더욱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네랄은 참으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미네랄이 비타민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은 미네랄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5대 영양소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네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말로 엄청나게 화려한 조명 기구들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원을 켜니까 불이 안 들어요. 그럼 무용지물이랑 똑같잖아요. 그만큼 온 스위치와 같은 역할이 바로 미네랄이다. 그래서 한데 이 중요한 미네랄이 4살 때부터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어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데 그게 무려 9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거의 모든 질병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네랄은 좋은 미네랄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선진국에서는요. 국가 차원에서 이 미네랄, 양질의 미네랄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해요. 왜? 이 미네랄을 보급하니까 질병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에 들어가야 될 돈을 미네랄 공급하니까 훨씬 경제적이더라는 거죠. 그만큼 미네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네랄을 처방을 안 해주죠. 네. 질병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특히 호주에서는 65세 이상 되면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미네랄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만큼 미네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미네랄은 일반의 무기 미네랄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렇죠? 천연 유기 미네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효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흑삼령이라 할 건데요. 워낙 뭐 인삼, 홍삼 수많은 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삼 하면 흥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동의보감에서는 이 홍삼이라고 했는데 구중구포를 제대로 한 것을 홍삼이라 하고 그냥 일반 삼은 그냥 수삼, 뭐 건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에는 이 구중구포를 한 홍삼은 없어요.
왜? 전부 한두 번 찍어 말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삼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구중구포한 것도 홍삼이고 1.1포한 것도 홍삼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구중구포한 삼을 흑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흑삼도 레벨이 있다는 겁니다. 기계에서 그냥 찌고 말리고 그렇죠? 열풍 건조시키고 막 이런 삼은 흑삼 중에서도 아주 하급에 속하는 흑삼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 건조, 그렇죠? 9번을 찌고 자연 건조를 시켜서 정말로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최고 상급의 이 흑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흑삼이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 10명이 이 삼을 드시면 4명은 효소가 부족해서 흡수를 할 수 없습니다. 흡수를.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체질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인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데 지금 홍삼은 1.1포 한두 번 찍어 말린 건데 우리 거는 구중구포죠. 그러면 흑삼으로 바뀌면서 이게 어떠한 일이 만들어지냐 보면요. 일단 인삼이 있으면 이 인삼에 사포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있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주요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역시. 그런데 이 사포닌이 인삼 한 뿌리를 다 드셔도 2~3%밖에 안 됩니다. 양이. 그러면 한 뿌리 중에서 겨우 끝에 요 정도밖에는 우리가 사포닌을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포닌 중에서도 또 절반은 RG1이라는 사포닌하고 RB1이라는 사포닌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2%도 흡수가 안 되는 그렇죠? 거의 무용지물의 사포닌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포닌 양도 적은데 거기다 또 절반은 2%도 흡수도 안 되는 사포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나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구중구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조가 바뀝니다. 화학적 구조가 변화돼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냥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RB1의 이 여기 보면 진세노사이드라고 나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인삼을 진생이라고 하고요. 글리코사이드 다당체 합성어입니다. 전 세계 동식물 700여 종에 사포닌이 들었다고 해요. 뭐 멍게 해삼에도 들었고 깻잎에도 사포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포닌들은 아주 미미하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사포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만이 그렇죠 어떻게 진세노사이드라는 학명으로 불리게 있다. 그만큼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중구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다당체가 화학적 구조에 의해서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부분 날아가면서 생긴 게 뭐냐면 RG3라는 사포닌.